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오늘 제19회 녹색인증서 말씀드릴 텐데요. 녹색 건축 인증서 제도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환경 친화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있다든지, 그래야 물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각 실별로 온도 조절 장치가 별도로 또 있어야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라든지 등등. 니네는 몇 등급이고 니네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몇 등급이야, 이렇게 등급도 나눠서 평가를 해줍니다. 4개 등급으로 인증해주고 있어요. 그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4개 등급입니다. 1등급이 제일 높은 점수고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받은 녹색 건축 인증심사 결과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검토하고 평가해준 공식 문서로 받은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소음에서는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요즘 층간 차음제 가지고서 층간 소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런 차단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지, 세대 간의 경계벽은 차음 성능이 있어서 차음이 잘 되는지, 2번 구조에서는 벽체를 헐고 넓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벽체를 털어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점검이나 수리도 할 텐데 점검이나 수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3번 환경에서는 실내에 공기 오염 물질 방출이 적은 자재를 많이 썼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채광은 좋은지, 이런 거. 4번 생활환경에서는 놀이터나 주민공동시설 같은 어떤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 공동이용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5번 화재 소방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뭔가 그 경보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죠. 항목별로 몇 점이고 몇 등급인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환경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시공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혜택을 더 줍니다. 세금도 감면해 주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도 더 줘요.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도 더 올라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엔 다 받아요. 오늘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물순환 관리에 나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는데, 절수형 양변기인가 아닌가.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면 점수가 더 높아요.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면 모아두었다가 단지 내 조경시설에 물을 주는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장의 저수조 도면인데, 지금 보시는 것대로 단면도와 평면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구간이 물이 담겨져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5번 유지관리에서는 건물 내부 시설들의 수리가 용이하게 되어 있나,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배관이나 배선 등이 시간이 지나서 개보수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개보수나 점검이 용이하다 그러면 점수를 더 줍니다. 지금 사진은 공용 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평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체크시트인데, 설비나 전기 배관이 세대 내에 있으면 수리가 어렵잖아요. 일일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보통 다 배치를 하는데, 그렇게 공용 부분에 점검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원격 검침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돼 있으면 점수가 높게 배정이 되는 이런 제도죠. 7번 실내 환경에서는 세대 내 빛은 잘 드는가, 이게 또 평가 항목 중에 있어요. 채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채광이 잘 되려면 당연히 이제 남쪽 방향으로 햇볕이 뜨잖아요.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햇빛을 가리는 동이 없어야 되는데 동별로 인동거리를 따져보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하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거치고요. 각 동별로 얼마나 채광이 잘 되는지를 종합 계산한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채광률 산출 계산서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단지 전체의 평균 채광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7번 실내 환경에서는 또 주변 도로의 교통소음 때문에 거주하는데 지장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음 측정기로 교통소음을 측정을 하는 사진인데, 현장 착공하기 이전에 부지 모습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산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저렇게 소음 측정기로 이 상태에서 소음 측정하는 사진의 모습 되겠습니다. 교통소음의 주 원인이 대형차거든요. 소형차 몇십 대를 합쳐놓은 거에 대한 맞먹는 그런 소음을 내고 있죠. 그래서 대형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이제 다 일일이 검토해서 여기는 얼마나 다닙니다, 대형차 비율이 얼마입니다,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얼만큼 감소하는지 이런 모습의 사진이에요. 빨간색이 소음이 큰 거고, 노란 거, 초록색 일로 갈수록 이제 소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방음벽에 이걸 시뮬레이션한 모습입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세대 간의 소음도 당연히 검토되는 요소예요. 세대 간 간벽이 어떤 재질인지, 얼마나 두꺼운지, 철근 콘크리트 벽일 때가 제일 차음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뭐 두께는, 세대 간의 간벽 두께는 200mm, 20cm가 넘어야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차음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보고, 재질을 보고 점수를 주는 뭐 이런 표도 있어요. 이건 우리 현장의 도면인데, 세대 간 간벽이 어느 위치에 있고 200mm짜리 콘크리트 벽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도면의 모습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뭐 문제가 심각한데, 바닥 충격음 중에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 이렇게 있죠. 각각 차단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제 또 따져야 됩니다. 바닥에 시공되는 차음제 성능 인증서, 그리고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설계 도서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실내 환경 중에 또 자동 온도 조절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가 다 돼 있으면 점수가 높아요. 뭐 그래야 안 쓰는 방을 뭐 꺼둔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덥게 느껴지는 사람은 좀 조절해서 낮춘다든지, 뭐 추운 사람은 조금 더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낭비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죠. 저희 현장 도면인데 방 3개인데 온도 조절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그 위치에 돼 있어요. 3개 다 설치되는 그런 모습의 도면 보시고 계시고요. 실내 환기는 잘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평가 요소입니다. 환기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환기 장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환기 장치가 들어가는 도면인데, 환기 장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겨울에 환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환기한다고 뭐 안에 따뜻해진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또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그런 격이 되는데, 그래서 창문 안 열고도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별도 그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차가운 공기를 근데 뿜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되더라도 차가운 공기를 좀 덮여준 후에, 에너지 손실 없이 덮여준 후에 환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합니다. 현장 개설 순서 8회 가설 설비에서도 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위쪽의 사진이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데펴주는 그런 배관이에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저렇게 방 바닥 밑으로 보냅니다. 실내 온도하고 어느 정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배관을 밑으로 보내서 저렇게 디귿자로 뱅글뱅글 방바닥을 돌리는 거예요. 저 배관이
그 난방배관 밑에 있는 거예요. 기포 방통 밑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너지 소비 없이 숨어 있는 잡열을 이용을 해서 공기를 좀 덮여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천정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사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저쪽 바깥쪽에 저게 보통 이제 실외기실에 많이 두는데, 실외기실 천정 바깥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저 공기 장치를부터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 데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각 실별로 이렇게 뿜어주는 저런 장치가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이거는 뭘 어떻게 따지냐면 내용 연수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수명을 말하는데, 이 내용 연수가 30년 이상인가 65년 이상인가 100년 이상인가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표가 있어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구조체가 튼튼하면 오래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도면대로 벽체 단부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개구부는 뭐 이렇게 그 사선 방향으로 보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개구부 보강은 또 잘 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뭐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이런 것도 평가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가, 뭐 원격 제어 기기가 몇 개 이상인가, 월패드가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됩니다. 생태환경에서는 6번 생태환경에서는 외부 공간의 생태 면적이 얼마나 많은가, 단지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지반 녹지 면적이 많은가, 뭐 인공 지반이라고 하더라도 토심이 일정 깊이 이상이어야 돼요. 일정 깊이가 90cm 이상의 지반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가지고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도면 제출했던 건데, 배치도와 밑에 이제 그 조경 상세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어요. 실내 환경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이것도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벽체에 어떤 재질을 썼고, 천정에 어떤 재질, 바닥에 어떤 재질을 이렇게 써서 저방출, 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를 사용했다 라는 그런 산출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해당 자재의 환경 표지 인증서,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죠. 네, 오늘 녹색 인증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도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는 건설공사 보험과 산재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회 건설 현장 보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